네, 기독교 교육 사상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세기 후반 종교교육계의 사회와 이론과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시했던 두 학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학자 앨리스 넬슨을 연구하신 김호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회와 이론과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시했던 두 번째 학자 존 웨스트호프 3세의 후계자 최재주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사회자를 맡은 정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교에 들어가기 앞서 김호중 씨, 넬슨에 대한 정보를 2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앨리스 넬슨은 이제 미국 장로교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1940년 이후로 종교교육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종교교육을 많이 가르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교회와 기독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TV와 같은 강력한 대중매체가 없었던 과거와랑 달리 미국의 세속화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사람들의 그 문화들이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생각에 영향을 특별히 많이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지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종교교육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넬슨의 사회화 이론인데, 이분이 코우 부시넬과 같이 사회과학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대적으로 문화가 전수되었는지 고민을 했는데, 신앙 또한 문화가 전달되는 그런 어떤 비슷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넬슨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넬슨이 이제 제시하였던 것은 신앙 공동체를 이제 우리 형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주 씨, 웨스트호프에 대해서 동일하게 2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웨스트호프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그분은 하버드 대학원에서 신학을 연구하시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또 미국 연합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974년도 이후에 그 자유주의적인 종교교육 이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때 쉘튼 스미스라는 분의 교수의 후임으로 미국 듀크 대학교에 초빙이 되셔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 형성과 훈련을 위한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존 웨스트호프는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여러 학자 중에서도 그의 친구이자 멘토인 에머리 대학의 인류학, 종교학과 교수인 네빌이라는 분의 사회화 이론 형성에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관한 연구와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사회화 이론 속에서 예전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인간 행위의 형태로 의식적인 삶의 위주로 인류학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프레리의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사회화 이론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교 및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학교에 대한 견해입니다. 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견해인데요. 먼저 넬슨 측 주일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주일 학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주일 학교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점은 이 주일 학교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교 교육이
종교교육이 주일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 중심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이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일학교는 있어도 괜찮으나 제한은 더 돼야 되고 신앙 공동체가 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럼 웨스트호프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스트호프는 주일학교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같은 뭐 스쿨링 제도를 없애기를 요청을 하는데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이 그 공동체에 의해서 종교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용하는 기관으로 보았고 또 이 안에서 예전과 세례자 입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의견 다 주일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의견이 있으나 신앙 공동체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그러면은 그 교육의 장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에서 이제 어떤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서 초점이 무엇이 더 강해져 있나요? 네, 일단은 넬슨은요 문화를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자체가 문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화학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분이 우리의 그 문화에 그 좀 더 그 익숙해지고 좀 그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이 문화, 신앙 공동체 자체가 문화인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개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오려면 이제 변혁과 전통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필요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네. 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넬슨은 이런 교류적인 것, 회중들 간의 서로 간의 교류가 문화의 초점이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문화에서의 사역의 초점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쨌든 회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회중 신앙 공동체인 거죠. 네, 그럼 웨스트호프는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웨스트호프는 예전과 종교 의식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공동체에서 변혁과 회중의 역동성을 위해서 카테키시스, 뭐 예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인 우리 인간의 행위의 하나의 형태로 이제 의식적인 우리 삶 속에 하나의 범주로 관련성을 띈다고 보았고 또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전적인 삶을 배우고 또 그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의 도구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내에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세 번째 안건은 변혁과 전통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넬슨은요 신앙이 신앙 공동체의 전통이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게 필요한 힘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은요 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변혁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요. 전통이 대상을 사회화하고 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대상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넬슨은 전통을 일단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 이전에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고 이 성경이 또 다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넬슨이 얘기하는 그 사회화 과정입니다. 네, 그럼 전통 자체가 변혁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웨스트호프는 어떠신가요? 웨스트호프는 이제 변혁과 전통이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주장한 이론 중에 증거 행동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증거 행동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이제 이 주장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강조점을 두었는데 해방신학은 이제 프렐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해방신학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는 가장 적합한 신앙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웨스트호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정의했고, 또 해방신학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사회화하는데 더 실용적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방의 성경적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 삶이랑 항상 변할 수 있는 역사적인 중심이고, 세 번째는 구원은 현재의 사회적 사건으로 역사 안에서의 참여이지 역사로부터 탈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해방신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심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안건입니다. 거의 마지막 안건인데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넬슨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넬슨은요,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가며 공동체 내에서 함께 개발되고 계획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신앙 공동체 회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회중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배양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고 탐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이 의미 있게 되며 실현을 통해서 신앙을 윤리적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신앙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회중 간의 교류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넬슨은 회중, 즉 신앙 공동체가 교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는 이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회화의 산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러면 피교육자에게 어떻게 신앙을 형성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필요하잖아요. 넬슨은 이 교회가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상황은 되게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그럼에 따라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다른 문화에 더 접하고 그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 더 심하죠. 뭔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나가고,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는 사실은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문화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 문화를 교회가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사회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주일학교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회중 중심의 교육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것이 넬슨의 주장입니다. 네, 그 기관이 이제 그러면 CSG라는 그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관이겠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미리 공부했죠. 네. CSG 그룹은 중앙 연구 그룹, Central Study Group 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게 목사와 회중 내 다른 인도자들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변혁이 가능하게 하는 굉장한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델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필요성은 어떨까요? 교수 자체가
일단은 먼저는 그 가르치는 교육자 자체가 신앙 공동체고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일학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수 자체가 신앙을 전수해주고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수가 신앙 공동체의 또 일원이고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움직이는 마주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화가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가르침을 얻는 것이죠. 네, 그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교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존 웨스트 호프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웨스트호프는 이제 신앙을 우리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예전과 종교의식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는 신앙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예전과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웨스트호프에게는 교수가 필요하지 않다,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바라보았어요. 이제 웨스트호프는 세례자 인문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원했지만 그래도 끝내 교수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카테키시스는 이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계시 그리고 이제 사명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하나의 사회화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화의 특수한 분야로 교육이 이제 외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면 사회화는 사람들을 삶의 도리와 이해를 얻고 지탱하는 비형식적, 형식적 수단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웨스트호프는 이제 웨스트호프 내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교육자는 예전과 의식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교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없는 감추어진 교재, 그러니까 모든 교육적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넬슨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 대해서 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게 있어서요. 지금 종교 교육이 너무 어린이 중심이다. 네. 너무 어린이들만 가르치려는 그런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넬슨이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어른들을 먼저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뭔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성인들이 먼저 부모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혹은 부모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그 형성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이 적절한 통제와 자율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린 피교육자들을 신앙 형성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되게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일학교를 제한하는 것이 이것과 연결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주일학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넬슨과 존 웨스트호프의 사상과 그의 사회화 이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 안에서 잘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